자, 중학교 2학년 딸이 10대 또래들한테서 또 집단 폭행을 당했다. 뭐 이런 사건입니다. 네, 제보자는 대전에서 중학교 2학년 15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입니다. 이 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라고 하고요. 지난달 18일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딸이 없었다고 합니다. 최근 딸이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서 그날 오전에 병원을 같이 갔다고 하는데요. 2시간 정도 검사를 받고 와서 딸이 집에서 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던 겁니다. 밤 10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온 딸은 마스크를 끼고 아이고. 겉옷도 없이 감기에 걸린 것 같다. 춥다면서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제보자가 집에서 왜 마스크를 끼고 있냐고 물었더니 딸이 울면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. 애들한테 맞았다. 이사 가면 안 되냐.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마스크를 벗겨서 딸의 얼굴과 몸 상태를 봤는데 정말 보시는 것처럼 심각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. 저희 집 앞으로 이제 라는 애가 찾아왔고 집 근처 마트라고 있는데 거기 앞으로 갔는데 애가 잠깐 슈퍼 가서 뭘 사러 간 사이에 이제 차가 온 거예요. 거기서 이제 여자애들 2명이 내려가지고 걔네는 19살이라고 들었거든요. 걔네가 딱 내리더니 네가 냐 맞다 그러니까 차에 타라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폭행이 시작된 거죠. 1차로 폭행했던 데서는 이제 여자애들 그 19살 애들 2명이서 그때 때리고 15분 가량 거기서 맞았대요. 맞고 이제 차로 또다시 이동해서 거기에서 이제 4명이 번갈아 가면서 막 때리고 2차는 1시간이 좀 넘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. 자, 집 앞까지 찾아와서 심지어 차에 태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1차, 2차 폭행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한 가지는 이제 저 제보자분은 딸의 말에 의존해서 이 사실을 좀 파악하고 있다는 건 먼저 알려드리고요. 어떻게 된 거냐면 딸의 주장에 따르면 2, 3개월 정도 전에 SNS를 통해서 알게 된 물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나이, 성별, 학교 다 다르고 심지어 6명인데 성년까지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. 저렇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밖에서 만나기도 했었는데 심지어 한 번은 2명이 집에 와서 한번 재워달라고 한 적도 있었답니다. 남자 1명, 여자 1명이었고 그렇게 또 재워줬는데 재워주고 며칠 뒤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둘이 포함된 무리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.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. 그래도 집에 친구를 데려와서 재워줄 정도면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. 그렇죠. 딸이 이제 재워줬던 D양입니다. D양하고 SNS로 다툰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딸이 좀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. 실제로 뭘 하고 나서 잘 기억을 못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SNS로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D양의 남자친구 A군이라고 하겠습니다. A군이 사건 당일날 지금 어디 나오라고 했고 딸이 이제 응하지 않으니까 집까지 차를 몰고 왔던 것 같습니다. 차에는 또 다른 여자애 2명이 있었고요. 너 걔 맞냐라고 하니까 맞다고 하니까 차 타라고 했고 그걸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해요. 무서워서. 그 이후에 보문산 인근 CCTV에서 CCTV 없는 곳에서 15분간 폭행을 했고요. 또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2차 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야, 너 내 여친하고 내 여친한테 왜 욕했어? 뭐 이런 거예요, 지금. 자, 그런데 이 무리 중에 한 명은 진짜 이런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하여튼 얘네들은 항상 지들이 이렇게 때리는 걸 찍습니다. 그러니까 계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사건은 그 피해자가 버릇이었고 괘씸하다는 이유로 그 이유를 해가지고 폭행을 했던 것인데요.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게 되면 1차 폭행 당시에는 여학생 2명이 뺨을 때렸고 2차 폭행, 즉 차로 이동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4명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발로 복부를 차기도 하고 1시간 정도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폭행 당시에 피해자의 집에 왔던 커플 있잖아요. 그 커플도 참여를 했고 심지어 그 담배빵이라고 아시죠? 담배불로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사항을 영상으로 찍기 위해서 찍었다고 하는데 이 잘못을 알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지 모르지만 영상을 찍었기도 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집 근처에 내려주면서 오히려 피해자한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 안 보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또 했냐면은 집에 가서 또 폭행당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. 이렇게 말하고 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범인들, 즉 가해학생들이 실제적으로는 이 범죄 죄의식이 전혀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.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맨 처음 피해자를 불러낸 녀석과도 연락이 닿았다고 해요. 자, 근데 그 녀석이 가족에게 한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경찰이 있나요?
직접 들어보시죠. 그날 이제 저희가 신고한 당일날 그때도 통화하고 그랬는데 경찰서 와라 그랬는데도 알았다 해놓고 또 거짓말하고 파출소 직원분께서도 랑 통화하면서 지금 오셔야 된다고 오고 있다고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다른 핑계 대고 안 오고 걔는 그런 식이에요. 지금 이거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? 알죠? 알아요? 네. 그래서 차에 태워서 납치를 했다고. 네. 그죠? 그리고 집단 폭행을 했어요. 네. 그리고 핸드폰도 뺏어갔어요. 핸드폰 제가 안 뺏어갔어요. 어쨌든 같이 다 있었잖아요. 지금 여기 경찰 오고 있어요. 저 지금 가고 있는데 경찰 있나요? 있다고요. 오시더라고요. 갈게요. 박 변호사님. 예. 자, 지금 딸을 이제 불러낸 와, 남자. 진짜 이건 뭐 네. 이 친구가 가장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와라라고 제보자가 얘기를 했는데 특히 경찰하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오라고 하는데 간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핑계 대면서 결국은 경찰의 소환에 불응했던 것 같습니다. 또 가해자 6명이잖아요. 그중에 2명은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고요. 이 딸의 진단서 갖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좀 자꾸 좀 형사가 쉬는 날이라고 조사를 안 하고 조금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는 상황이고요. 특히 피해자 집에서 자고 왔던 아이들, 그 사람들이 또 찾아올까 봐 지금 극도의 불안감을 피해자는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. 양 변호사님, 이 아무리 어린 놈들이 진짜 이 사태 파악이 잘 안 된다고 해도 네. 저는 사태 파악이 안 되는 예. 아니 어떻게 일단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? 도저히 뭐 이런 사건 접합하는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고요. 어린 쪽은 15살이지만 저기는 34세까지 끼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리다고만 볼 수도 없는 거고 예. 촉법소년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각각의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처벌 지금 얘기 나온 것만 해도 특수폭행, 특수상해, 감금에 지금 핸드폰까지 뺏어갔으면 강도까지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중범죄들을 저지른 거에 함께 그리고 폭행 때문에 지금 얼굴, 몸 여기 상처 곳곳이 나 있고요. 이게 그 진단서상으로는 몸에는 2주 정도 상처라고 하지만 문제는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서 우울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호소하라고 했고 자행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 치료를 고민했으나 다행히 약물로 지금 조금 안정은 된 상태라고 합니다. 34살짜리도 저기 저 판에 끼어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천지분간을 못한 나이도 아니고 말이죠. 알겠습니다.